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영국 핵잠수함 트라이엄프함의 모습입니다. 태양을 배경으로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군요. 그런데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잠수함 외부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잠수함 선체는 쇠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붙였을까요? 일부는 떨어져 나가서 볼성사납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흡음 타일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흡수하는 타일이라는 의미지요. 이런 흡음 타일은 트라이엄프함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 큰 잠수함들에 다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일본의 소류급, 중국의 위안급,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급에도 붙어 있죠. 영국의 아스튜트급 잠수함에는 3만 9천 개의 흡음 타일을 붙인다는데 왜 이런 것을 붙일까요? 흡음 타일을 붙이는 목적은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적 군함은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어떻게 잡을까요? 주로 소리로 잡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듣고 잠수함을 잡지요. 잠수함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장비를 수동 소나라고 합니다. 또 잠수함을 향해 핑 소리를 보내서 반향음으로 잠수함을 잡습니다. 이를 능동 소나라고 하지요. 즉, 적 군함은 잠수함을 잡기 위해 수동 소나 또는 능동 소나를 사용합니다. 잠수함은 적의 수동 소나와 능동 소나에 탐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겠죠. 먼저 적 수동 소나에 대한 조치를 보겠습니다. 적은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잡는데 잠수함의 수중 방사 소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체 소음, 프로펠러 추진 소음, 기계 소음이죠. 유체 소음은 선형을 유연하게 만들어 최소화합니다. 프로펠러 추진 소음도 프로펠러를 펌프젯으로 만들기도 하고 프로펠러 형상을 잘 만들어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이상 유체 소음과 프로펠러 소음은 전 주파수대에서 발생하는 광대역 소음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중 방사 소음이 기계 소음입니다. 이 기계 소음은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 협대역 소음이며 멀리 전달됩니다. 이러한 기계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조용한 장비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기능을 하는 펌퍼일지라도 조용한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비를 선체에 바로 붙이지 않고 탄성 마운트를 설치해서 소음이 선체 밖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주제인 흡음 타일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흡음 타일이 방사되는 소음을 차단해 줍니다. 다음은 적 능동 소나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잠수함은 큰 것이 좋을까요? 작은 것이 좋을까요? 잠수함은 동일한 성능이라면 가능하면 작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동력으로 오래 움직일 수 있고 적의 능동 소나로부터 발각될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과거 잠수함은 어뢰로 수상 선박을 공격하는 대수상전 임무만 했다고 하면 오늘날 잠수함들은 대수상전뿐 아니라 대잠수함전, 대육상작전, 기뢰전, 특수전, 정찰 및 감시 작전 등 수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장비들과 무장들의 탑재가 필요하므로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잠수함 선체가 커지면 적 능동 소나 핑에 더 큰 반향음을 보내게 되니까 탐지될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잠수함 선체에 흡음 타일을 붙입니다. 이 타일을 붙이면 적의 능동 소나 핑 소음을 흡수해 버리니까 반향음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스텔스 항공기 들어보셨죠? 적의 레이더파를 흡수해 버리는 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흡음 타일은 적의 수동 소나에 대응하여 잠수함 자신의 소음이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사용되고 적의 능동 소나에 대응하여 적 능동 소나 핑 소음을 흡수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이 흡음 타일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역사는 2차 대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독일은 대서양 해전에서 유보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연합국은 오늘날의 능동소나와 같은 아스딕을 개발해서 수중에 있는 유보트들을 탐지했죠. 독일은 유보트에서 소나핑 반향음을 줄이기 위해 흡음 타일을 개발했습니다. 1940년 타입 2B인 U11에서 첫 해상 시험을 했고 1941년 4월 타입 9인 U67에 흡음 타일을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접착력이 떨어져 타일이 떨어져 나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소음이 발생하고 함속력도 줄어들었다 합니다. 1944년이 되어서야 접착제 문제를 해결해서 흡음 타일을 붙여본 결과 유보트 자체 엔진 소음의 방음 장치 역할을 했고 연합국 소나핑 반향음을 15%가량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흡음 타일을 부착했던 유보트들은 U11, 480, 485, 1105, 1106 등이 있고 일본 항공모함 잠수함인 I-400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전쟁 후 소련은 1960년대 후반 빅트급부터 흡음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영국 해군에서는 1980년 처칠함에 흡음 타일을 부착했고 미 해군은 1980년 배트피시함에 부착했습니다. 오늘날은 2000톤급 이상 거의 모든 군용 잠수함에 이 흡음 타일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대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이기에 음향 스텔스 기술이 잠수함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흡음 타일은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조용한 잠수함을 추구하는 현대 잠수함의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에 붙이는 이 흡음 타일이 단순해 보여도 아파트 화장실에 타일 붙이는 것 같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흡음 타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로 만들었을까요? 기본 재질은 고무 또는 합성 폴리머 타일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흡음 타일의 소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나라별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지요. 밖에서 보면 고무판 같이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그 속에 많은 공기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공기 구멍들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전달되는 음파는 이 공기층으로 인해 전달력이 감소되므로 이 공기 구멍들을 어떤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적의 저주파 능동 소나에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주파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광대역 주파수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일도 그냥 한 겹으로 붙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층을 나누어서 붙임으로써 흡음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흡음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시험을 거쳐 두께 그리고 크기, 공기층의 모양과 재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흡음 타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접착제입니다.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으면 뜨거운 태양열에 노출되고 물속에 내려가면 매우 차갑습니다. 흡음 타일은 뜨거워도 또 차가워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잠수함은 깊은 심도에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압력 선체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 흡음 타일은 이러한 압력 선체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부두에 계류할 때는 예인선이 잠수함을 미는데 힘을 직접 받는 부분이 이 흡음 타일입니다. 또 부두 계류 이후에도 이 흡음 타일이 부두와 마찰이 지속되므로 흡음 타일은 잘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최신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버지니아급에도 이 흡음 타일이 떨어진다고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특수 접착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리벳을 받기도 합니다. 흡음 타일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위안급 039C형은 고무 페인트를 바르는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가 얼마나 흡음 성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같이 흡음 타일을 부착하면 여러 가지 성가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각 나라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흡음 타일을 개발하여
잠수함들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